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발레리나로 활동 중인 시옷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의 고민을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 공연에 어울릴 의복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골라주세요. 저는 마음에 드는 옷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 옷만 하고 싶어져서 객관적인 판단이 서질 않네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여러분들이라면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공연은 창작 무용이고요. 창작 무용이란 스토리를 자유 형태로 구현한 무용의 한 종류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번 창작 무용의 제목은 날고 싶은 물고기입니다. 날고 싶은 물고기는 우리네 사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현 삶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정말은 저 나는 새처럼 한번 살고 싶은 꿈을 가진 물고기가 자신의 삶에서 나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게 되는 인생을 닮은 무용입니다. 과연 어떤 의상이 어울릴까요? 또 이 무용복들은 $100에서 $300 정도 하는 의상인데요. 연습 기간은 6개월이고 그동안 옷은 2벌에서 3벌 정도 여벌로 준비해 둡니다. 의복에 사용할 수 있는 저의 비용은 $700 정도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이게 다인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비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저에게 맞는 의상을 찾아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운연구소입니다. 오늘 시운연구소의 책, 교재, 뇌를 키우는 사고력 학습 2번째 이 시간에는요. 비교라는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변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해보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이나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라는 사고 기능을 학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비교는 둘 혹은 그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볼 때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결국은 발전을 시키기 위한 관찰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비교는 무엇이 나에게 혹은 기준이에게 더 나은가라는 관한 답을 얻게 도와줍니다. 내게 필요한 물건 중 나에게 더 맞는 물건이 무엇인가를 견주어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비교라는 것을 하고 이러한 기능이 잘 발달하여 있다면 그 선택에 있어 만족을 하고 시행착오를 덜 겪을 것입니다. 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유의할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면 먼저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개념을 좀 쉽게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5분 정도의 시간을 먼저 주고 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그냥 격려만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그림만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고 자신의 알고 있는 내용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 실린 사진으로 비교할 수도 있지만 자기 머릿속으로 그 단어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지고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령이 좀 어리다면 3개, 5개, 7개 이렇게 비교 내용이 늘어날수록 평소 선물하기로 했던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해두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잘한다면 스티커 하나, 또 그 다음에 잘한다면 스티커 하나 이렇게 보상을 주셔서 원하는 물건을 선물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어느 정도 가능한 나이라면 비교 기준이 무엇인지도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차이점을 얘기했는지. 또 이러한 비교 활동은 그날 하루에 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벽에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적고 또 점심에 생각해보니까 기억나서 또 하나 적고 이런 식으로 벽에 붙여놓고 여러 번 그 대상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또한 대상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변별은 하루에 한 장씩 했다면 비교는 하루에 한 장이 아닙니다. 뭐 일주일 걸려서 한 장이 될 수도 있고요. 꼭 그렇게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또 여행을 떠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벽에 그 대상을 붙여놓고 그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비교 활동은 끝나지 않습니다. 페이지 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의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부터는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집에다가 이 내용을 붙여놓으시고 아이들한테 기와집이나 아파트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여유를 주신 후에 친구들이 기와집이나 아파트에 대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벽에다가 이 내용을 붙여놓으시고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채울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주셔보심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또한 기와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에서 어떤 일부분에서만 관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뭐 민속촌을 활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백과사전 같은 내용들을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 또 능동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학과 국어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수학 숙제를 할 때, 또 국어 숙제를 할 때, 또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있다면 이것 또한 하루나 이틀 정도 벽에다 걸어놓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름과 달,
지금 이런 자연적인 비교는 그날 볼 때 다르고 또 그 다음날 볼 때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주일 정도 벽에다가 붙여놓으시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다 해봤다면 이제는 친구들이 해보고 싶은 비교하는 두 가지의 대상, 내가 요즘에 관심 있어 하는,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에 있는 그 비교할 수 있는 대상 두 가지를 적고 아이들이 가보고 싶었다면 그 장소에 가서 이 비교 기준 활동을 같이 한번 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문제부터는 조금 색다른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1과 2의 내용을 설명하는 1과 2는 무엇인지 위에 있는 이 단서를 읽어보고 아래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내용을 적는 활동입니다. 역시 네, 비교 기준 8번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처럼 내가 여기 단서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설명해서 친구들이 1번과 2번에 내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적어보는 네, 그런 비교 활동까지 하시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활동은 아마도 야외 활동이 많을 거라고 저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학부모님께서 찍었던 사진 아니면 학생이 찍었던 사진을 여기에 붙여놔서 또 멋진 추억을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